네,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술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나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사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사고, 교통법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교통사고, 교통법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인가요? 뭐든 좋습니다. 이 시간 문자 상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책 선물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다산북스에서 배우 정혜리의 에세이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만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가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일단은 사건이 내사 종결됐죠. 네. 예. 이게 달리는 차 안에서 일어나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 올해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자주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통계를 본다면 먼저 경찰청 통계 자료 2011년도에는 3,614건이었습니다. 예. 그러던 것이 가장 최근인 2019년도 2,587건인데요. 예. 계속적으로 줄어온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2,500여 건의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 상해,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음주운전의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을 보면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좀 종종 있었는데 네. 이게 달리는 차냐? 네. 다 운행이 되고 멈춘 상태냐? 네. 그거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보통 법조문에는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 협박, 상해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예. 또 운행 중 의미에 대해서 뭐 택시나 버스의 경우에는 신호 대기 중이거나 아니면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도 포함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보통 운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기 중인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 다 운행을 마치고 도착해서 발생한 사건은 특가법 적용이 아니라 일반 형사법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게 좀 애매합니다. 이제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신호 대기 중이거나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 이때까지는 운행 중에 포함되는데 예.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러고 난 뒤에 뭐 자는 사람을 깨운다. 그러면 예. 나와서 또 차 안에서 깨우느냐 아니면 뭐 나와가지고 기사님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 뒷문에 와서 깨우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침에 따른다면 법 조문에 따라서 신호 대기 중이거나 그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 정차한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보되 예.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승객이 자고 있는 걸 깨우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한 바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론을 이야기합니다. 대법원은. 예. 이와 같은 폭행 협박은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 안 해도 처벌 대상이 맞다라고 보면서 다만 이와 같이 추상적 위험을 보는 취지가 공중의 교통 안전과 질서가 저해된다면 어떤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 안 돼도 처벌하고 이와 같은 공중의 교통 안전과 질서가 저해된다면 처벌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데요. 보통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 판례에 따른다면 깨우는 경우 처벌한 경우도 있고 예. 처벌 안 한 경우도 있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논란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도로 위에서 운전만 해도 사실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다반사인데 네. 운전자 폭행하는 일 거의 뭐 자살행위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어떤 범죄 행위와 다른 부분이 이 가해자가 본인이 어떤 가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본인도 다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달리는 차 안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 직접적인 피해자인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더 나아갔어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 차량 운전자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승객 또 직접 범행이 일어난 곳의 승객 더 넓게 본다면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침해하는 예, 범죄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특가법에서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도로 위에서 운전자를 폭행해서 사고라도 나면 그 사고의 책임까지 폭행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 가해자가 폭행을 가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운전을 제대로 못해 사고 났다. 예. 불가항력적이거든요. 그렇죠. 운전자 책임 못 묻고 예. 그러면 교통사고 단독사고 났다면 그건 당연히 가해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차량하고 부딪혔다. 예. 그렇다면 이제 다른 차량 운전자가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차량 손해와 피해,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민사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이제 형사적으로 본다면 방금 말한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예. 가해자는.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되면 보통 과실치사상죄인데 이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는 예, 특가법 적용 여전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친 부분,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가중처벌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예, 예. 이게 좀, 미련한 질문 같기도 한데,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운전자를 폭행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네. 폭행을 당한 그 기사분이 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운전을 네. 하다가 네.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이런 경우도 그래도 이제 과실 비율을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어떻게 보면 둘이 결국은 맞고 가만히 있으면 일방적인 폭행이기 때문에 말한 것처럼 가해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예. 맞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감정을 못 이기고 하면 그거는 상방 폭행이 되고 싸움이 됩니다. 아니 그 이제 맞고 네. 흥분을 한 거예요, 이 기사님이. 네. 그래서 운전을 막 했어요. 그러다 사고가 나면 예. 그거는 이제 조금 애매한데요. 예, 예. 이제 기사분의 가해가 되겠죠. 네, 그게? 그거는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잡힌다고 봐야겠죠. 예, 예. 맞았다고 자기 분을 참아야 되지 그걸 못 참고 운전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때린 사람의 과실보다도 운전자의 과실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달리는 자동차 내에서 운전자 폭행했을 때 실형까지 선고가 되는 겁니까? 네. 먼저 법정형을 본다면요.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하도록 하고 있고 예. 상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벌금형 없이. 예, 예. 그리고 사망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형이고 협박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보통 상해라는 것이 많이 다친 경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 2주 진단서만 제출되어도 상해에 해당되거든요. 예, 예. 보통 좀 심하게 피멍 들었다라고 하면 전치 2주 상해에 해당됩니다. 예. 그렇다면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거든요. 예.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초범이고 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라고 하면 집행유예로 대부분 끝나겠지만 이미 이와 같은 범죄 전력도 있고 합의도 안 되고 죄질도 나쁘다라고 예. 한다면 실형받을 가능성 많죠. 아, 그렇겠죠. 대중교통 등에서도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 승객이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나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승객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러면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나요? 네, 법 조문에는 뭐 자동차이든 버스든 뭐 승용차든 택시든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폭행이면 폭행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예. 뭐 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에는 법정형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 선고할 때 법원에서 판사님이 선고할 때는 죄질까지도 따지기 때문에 또 피해 위험의 정도까지 따지기 때문에 뭐 버스와 같이 대형 차량이고 승객이 많이 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양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이고 예. 아니면 그냥 단순한 승용차 뭐 친구끼리 타고 가다가 뭐 사람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법정형은 똑같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리하게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운전자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운전을 네.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네. 처벌이 좀 적용이 됩니까? 네, 방금 이야기 제가 드린 것처럼 예, 예. 폭행만 있는 게 아니라 상해도 있고 협박도 있고 사망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방금 아나운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위협을 가한다. 그러면 협박에 해당되거든요. 예. 협박에 해당된다면 특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해당되고요.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일종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되거든요. 예.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뭐 어떤 다쳤다거나 아니면 뭐 멱살 잡았다라든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운전을 방해한다. 유형력을 행사해서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봐서 예. 마찬가지로 폭행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된 시비로 버스기사 폭행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 지난 5월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에 관련 내용으로 입건된 인원만 430명 정도라고 합니다. 승차 거부를 하는 버스를 택시로 따라잡아서 기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는데 만약 이렇게 마스크 미착용으로 폭행 사건을 일으켰을 땐 기존의 기사 폭행에 마스크 미착용까지 더해서 처벌받게 되는 겁니까? 네, 법조문만 본다면 사실 이미 폭행 협박 뭐 사항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폭행 협박 사항에 해당될 뿐이고 예. 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에 처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처벌받는 것을 본다면 마스크가 시비가 돼가지고 예. 뭐 운전자를 폭행한다든가 또 승차 거부하는 차량을 파손한다든가 아니면 지하철에서 문제 삼는 다른 사람을 뭐 스리퍼로 직접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이와 같은 건에 대해서 3건 다 구속되었습니다. 아. 이와 같이 뭐 예. 법정형 자체는 별 차이 없겠지만 지금 마스크 때문에 시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10만 원이지 뭐 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범죄와까지 연결된다면 구속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런 행위는. 자,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3388번님께서는 거주자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돼 있는 차량을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 비율이 100%인가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서 속상합니다 하셨네요. 네. 이제 불법 주정 차량.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불법 예. 주정 차량에도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겠지만 일반론은 그렇습니다. 봐야 돼요. 이게 예. 낮에 뻔히 불법 주정차든 적법 주정차든 돼 있는 차량을 부딪혔다라고 한다면 이게 불법이든 적법이든 때문에 발생된 사고가 아니라 예. 운전자의 중대한 전방 주시 태만으로 발생된 사고, 운전 미수로 발생된 사고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난 사고다라는 것이 나타난다면 보통 밤에 예.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불법 주차해서 사고가 발생됐다면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도 20% 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 같은 20%요? 경우, 이 건 같은 경우 주간인지 야간인지 뭐 주차된 차량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운전자의 중대한 운전 미수에 개입됐는지 이런 부분 또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법 주정 차량에 대해서 과실 물을 여지는 있으니까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불법 주정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도 이렇게 거의 100%를 질 수도 있는 거군요. 100% 20%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 나도 그 부딪힌 차량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5374번님, 고속도로에서 과속 주행 시 제도가 바뀐 법 다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속 운전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과속한 것에 대해서 범칙금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예. 범칙금만 뭐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10몇만 원 정도 냈었는데 예. 뭐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 행정에서 형사처벌 받지만 사고 안 나면 범칙금은 끝났습니다. 이러던 것이 12월 10일부터는 초과속 운전이라고 해서 60km로 초과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고 안 나도 운전을 제한 속도를 초과했다, 60km를 초과했다, 100km를 초과했다라고 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운전하실 때는 제한 속도 얼마라는 것은 요즘에 안전 표지로 잘 나타나 있고 내비게이션에서도 귀에 못 박히도록 잔소리 하니까 띵띵띵 거리죠. 그 소리 듣고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9955번님. 급하게 궁금합니다. 시각장애인 콜택시 기사인데 승객이 2, 30초 단위로 계속 가는 내내 여기 어디냐고 질문을 해서 운전에 엄청 방해됩니다. 이것도 운전방해에 해당되나요? 라고 하셨나요? 이걸 운전방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떻게 보면 사정이 있어가지고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 그걸 운전방해라기는 그렇고 좀 원만히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자꾸 물으시는 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해소를 시켜주시던가 라고 해야 되는 거지. 악의적으로 계속 물었다라고 한다면 그래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법이 개입하기보다는
서로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손님도 만약에 어떤 사유가 있거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면. 그렇죠. 예. 6920번님, 대리운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손님을 태우고 가던 중에 취한 손님과 실갱이가 있었는데요.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때쯤 손님이 왜 이 길로 왔냐며 제 팔을 흔들면서 내리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왔는데요. 치지도 않고 거의 곧바로 내려서 그날은 돌아왔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할 수가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결국은 술 드신 분들이 이제 택시 기사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고 불만을 표현하다 보면 뭐 지금 어떻게 청취자님께서도 그런 기사 운전하시다가 불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예. 원칙적으로 본다면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막 흔드는 거 뭐 예. 멱살뿐만 아니라 내려라. 예. 팔을 흔든다 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때리는 것만 폭행이 아니거든요. 이와 같이 팔 잡고 흔드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의사에 반해서 했다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상해가 아니라는 것이 폭행에 대한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억울하시다면 명확한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다면 뭐 운행 중 운전자 폭행죄로 고소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KBS로 시작하는 님께서는 제 회사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들어와서 제 차를 막고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안 돼서 억지로 빼다가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수리비에 렌트비까지 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억울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나요? 하셨네요. 네. 그 어떻게 보면 불법 주정차고도 연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예. 결국은 차 빼기가 힘들다면 차 주차 잘못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뭐 차 좀 빼줘가지고 하면 되는데 연락이 안 됐다. 결국은 또 본인 사정이 있으니까 안 뺄 수는 없고 빼다가 그렇죠. 이 사고 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 사고 낸 사람이 주된 책임이 있고요. 다만 이와 같이 차를 이동시키기에 현재 곤란하게 주차했다면 그 차량은 불법 주차이든 아니든 떠나가지고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0% 정도 과실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주정차가 심하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운전 미숙으로 뭐 다른 옆차를 파손시켰다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본인이 운전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148번님, 술에 취해 택시를 탔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따져 묻다가 기사님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큰 목소리로 감정이 격해 말싸움을 하다가 제가 홧김에 간병북로에서 내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님도 열받아서 딴 말 안 하고 강변북로에 내버려 두고 가버렸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려와서 만취됐던 술이 확 깼습니다. 겨우 빠져나와 얌전히 다른 택시를 타고 집에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택시기사님이 괘씸하네요. 물론 택시기사님도 택시비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안 되죠. 강변북로에 위협하시게 아무리 그래도 술 취하신 분이 나 여기 내리겠다라고 강변북로에서 그냥 내려놓고 가버렸다. 예. 택시 기사님 또 많이 좀 열 받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내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내려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기사님도 화가 나니까.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되는데 사실 택시 기사님은 승객과 계약 관계입니다. 어디로 가기로 했으면 그 목적지의 승객을 안전하게 이동시켜줘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뭐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불해야 되고요. 그런데 가다가 술 취하신 분이 누가 봐도 인도도 없이 위험한 곳에 내려달라고 했고 이미 또 그 전에 말싸움까지 있고 심한 감정적인 싸움까지도 있었는데 내려줬다는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계약상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 있는 자가 위험에 빠뜨리게 했기 때문에 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기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일단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승객이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뭐 협박하거나 상해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해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말다툼에 있어서 이런 거 불리한지 안 한지도 한번 따져보시고 정말 나는 뭐 어떤 협박하거나 그런 거 없다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되 본인 스스로도 문제될 것 같으면 신고하셨다가 둘 다 형사처벌 받으니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